안녕하세요, 희연입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요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나와서 언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시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It take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이나 돈,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투부정사 이렇게 해서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들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문장은 형태가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달라요. 이 테이크가 나왔고요. 이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저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for 플러스 해서 투부정사로 나왔어요. 얘는 저희 it, for, to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형태이긴 한데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써도 to 부정사 하는 애거든요. 이거에 대한 주어인데 얘를 to 부정사 바로 앞에 써서 원래의 형태인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해석을 나의 심장 박동률이 심장 뛰는 속도가 느려지는 데는 뭐가요? 모든 역사 수업이랑 대부분의 영어 수업이 들었다.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도 사실 요거 설명을 원래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it takes my heart rate all of history class and most of English to slow down. 요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얘를 for 없이 여기다가 써버리면 뭐가 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데 가장 좋은 전치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데리고 와서 요렇게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요 문장이랑 같은 문장입니다. 네, 형태 같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거 시간, 돈, 노력 앞에다가 이제 주체를 써도 되고요. 뒤에다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정확하게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로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be2 부정사 때문에 데리고 왔거든요. 얘는 이제 제가 거의 영역시험에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어려운 문법 파트에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제가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니까 이번에는 고급 문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를 문법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비투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비투용법이다. 용법이라는 말은 우리 약간 용법 같은 이런 단어 들으면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이해 못할 것 같고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 뒤에 to 쓰고 동사가 또 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비동사 쓰고 to 뒤에다가 지금 find 쓰는 이상한 형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연결해서 놨을 때 이렇게 생긴 애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정리해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 한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다 외워야 되고 이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 그냥 이제 영어 원서를 많이 읽으시면은 저절로 해석이 돼요. 네, 해석이 돼서 굳이 얘가 뭐다라고 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보통 이런 뜻으로 들어가요 정도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적용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be2가 아니라 obliged to 부정사 이렇게 쓰였던 애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괄호를 쳤는데 원래는 be obliged to 부정사인데 이 원어민이 봤을 때는 굳이 이 어려운 단어가 없어도 해야 한다로 그냥 읽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to 부정사만 남은 거죠. 그런 식으로 얘네는 원래 이 안에 다른 형용사 형태의 동사 PP인 형용사 형태가 있었는데 원어민들이 봤을 때는 얘가 굳이 없어도 영어 해석이 너무 잘 돼. 이해가 돼. 굳이 안 써도 되겠어.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be2로만 남았고요. 두 번째는 가능인데요. 가능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얘는 이제 할 수 있다니까 원래는 be able to 부정사 이런 뉘앙스였다는 거죠. 근데 얘 괄호를 묶어버리고 be2만 남긴 겁니다. 얘는 조금 특징이 뭐냐면 be 동사 뒤에 be2 쓰고요. be-pp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가능의 의미일 때는 be2, be-pp로 쓰여져 있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be2, be-pp로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거의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명이 있어요. 운명. 뭐뭐 할 운명이다. 말 그대로 뭐뭐 할 운명이다. 이런 뜻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be doomed 아니면 destined 이런 단어들이 있죠. 뭐 fated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있어요. 얘네들이 원래 들어가고 to 부정사를 쓰는 건데 뺀 겁니다. 말 그대로 뭐뭐 할 운명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정이 있어요. 말 그대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be supposed to 부정사 있죠? suppose 아니면 scheduled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뭐뭐 할 의도라면 이라고 되는데 방금 제가 얘만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죠. 다른 애들은 그냥 동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 문장에서처럼요. 어떤 경우에서만 if 절 속에서만 쓰입니다. if 절 속에서 주어 쓰고요. be to 부정사로 써서 이 주어가 to 부정사 할 의도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굿이 알아내려고 작정하고 알아내려고 한다면 난 정말 죽고 싶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사실 if 절 속에 be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이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거의. 네. 그래서 요거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 옛날에 하이킥인가? 그 드라마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황정음이 거기서 이제 그 과외를 해주면서 뭐 의사는 가운이 예의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사실 저 이걸 보진 않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항상 저도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외우고 있어서 뭐 이 be2 부정사가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의무인가? 가능인가? 운명인가? 예인가? 의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 좋으니까 뭐 연습 삼아 해보시는 것도 재밌고 당연히 안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be2 부정사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뭐 굳이 꼭 알아야 해석이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라서요. 뭐 문장을 봤을 때 좀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만 나열이 돼 있는데 해석이 안 될 때가 제일 괴롭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석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서요. 알아들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어려우시면 굳이 모르셔도 돼요. 어려우시면 요것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요 예문을 요거 하나씩 다 만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5번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요 의도가 들어가 있는 예문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